이번 시간부터는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반각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호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제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가? 자,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쉬워요.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여라. 첫 번째, 1160도라는 각이 있다. 이거를 일반각의 모양으로 바꿔라 라는 얘기죠. 그죠? 다른 건 아니고요. 자, 한 바퀴를 삥 돌면 이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돌면 360도입니다. 한 바퀴 더 돌면 720도. 세 바퀴를 돌면 1080도가 되죠. 자, 요 각이 지금 우리 눈에 1080도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세 바퀴 돌았으니까 1080도. 그 1080도에서 얼만큼 더 지나갔습니까? 그럼 80도 맞나요? 1160도니까 80도 맞죠. 그죠? 80도만큼 더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360도 곱하기 3 더하기 80도. 자, 앞쪽에다가 이렇게 360도의 배수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이게 일반각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자 510도라는 이런 각은 그러면 이것은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자 360도에서 몇 도를 더해주면 510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150도를 더해주면 510이 나오네 그죠? 그럼 이런 표현. 자, 각이 360도를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각이라는 표현은 이렇듯 몇 바퀴 돌고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겠다. 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세 번째 것은 마이너스,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490도는 도대체 어떤 각입니까? 자, 사분면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요렇게 돌면 이게 마이너스 360도죠. 요렇게. 예,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360도 돈 다음에 좀 더 가야죠. 그죠? 130도를 더 가야 돼요. 근데 130도가 이 정도쯤 될까? 이만큼? 이렇게? 근데 요렇게 하면은 360도 곱하기 요거 음수 1 그래야 돼요. 음수 1.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이 뒤에 거가 이제 다시 음수가 나오죠. 마이너스 130도. 네. 그럼 요거는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일반각으로 설명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양수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안 되고 360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이게 두 바퀴를 돈 거죠. 두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자 거꾸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동경 OP가 출발은 X축의 이 양의 방향에서 합니다. 그래서 두 바퀴를 갖다 거꾸로 돕니다. 거꾸로 두 바퀴 돌고 하여튼 넘쳤죠. 넘쳤으니까 어떻게 다시 거꾸로 가줘야죠. 그럼 얼마큼을 가주면 됩니까? 얘는 이제 720도고 얘가 490도니까 720도에 490도를 빼주게 되면 230도. 230도. 이렇게. 그럼 230도만큼을 더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 그렇지. 일반각으로 표현됐다. 이게 양의 각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일반각 표현이다. 그럼 이게 음수가 되어도 되는데 그 음수가 됐다는 것은 회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 양해가 시계 방향으로 음해가 그랬죠. 그죠? 요 방향으로 도는 걸 우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요 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그 사분면의 각과 둔각에 관한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연습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그런 이 2분의 세타의 동경이 존재하는 범위를 우리가 원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2, 3면의 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보통의 경우에 2, 4분면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 아닙니까? 이렇게 4분면이 있으면 뭐 요 사이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물어보면은 90도부터 180도요. 그러면 이제 또 망치로 몇 대 맞아야 되는 겁니다. 90도부터 180도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 2,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경이 2, 4분면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 동경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일반각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너 90도부터 180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부터 360도 더하기 n 더하기 180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각을 표현할 때 일반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둔각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에서 사용하는 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180을 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둔각 그러면 90부터 180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요 2,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각의 표현이고 이것은 좌표 평면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이 180도 곱하기 n 아니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에서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그러니까 90부터 180은 맞긴 하지만 앞에 얘를 꼭 넣어줘라. 이 의미가 이것은 일반각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러면 2분의 세타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쉽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90에서 180 사이라고 한다면 반 잘라버리면 45에서 90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요 정도 요 안에 어디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것을 좀 일반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n이란 녀석이 이제 정수고요. 양변을 2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2분의 세타의 범위를 알아볼 텐데 2로 나누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180도 곱하기 n 이렇게 돼요. 이게 45도가 되고 이쪽이 2분의 세타가 되고 역시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때 이제 n이 만약에 0이면 정말로 45부터 90이 맞죠. 정말로 여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 동경이 아마 이렇게 놓일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범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n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면 180도 더하기 45도. 180도 더하기 45도.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180 더하기 90이니까 여기. 여기도 이제 동경이 놓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n이 이제 2가 되면 그때는 여기 다시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n이 짝수일 때, 여기는 n이 홀수일 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놓일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일반 각을 다루는 기본적인 요령은 얘를 갖다 써놓고 n이 정수다 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n에다가 차례차례 값을 대입해 보면서 그 범위를 추적해 본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2, 4분면의 각 그러면 일반각입니다. 일반각이기 때문에 앞에다 얘를 반드시 붙여주시고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연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이면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그냥 360도 곱하기 n 요건 써주면 되고요. 더하기 0도죠. 그죠? 이때는 생략을 하시면 되고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자, 요런 말 딱 들으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 우리는 일반각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에 있을까? 보기 중에 고르세요.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12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차례대로 이 n이라는 녀석에다가 내가 아는 정수를 하나씩 대입을 해보게 되는데 어차피 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360이 되게 되면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3가지 정도의 답이 가능할 거예요. n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 그러면 0도니까 얘를 3등분 해가지고 30도까지
요 범위가 아마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범위가 될 것이고 n이 만약에 1이면 120도에서 150도니까 120도, 150도가 대략 3등분 해가지고 요 사이겠죠. 그죠? 요 사이 가능할 것이고 2면 240도니까 자 180도에서 240이면 요 정도가 될 겁니다. 240부터 270까지. 그래서 바람개비 모양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동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게 보기 중에 네 번째 게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4분면의 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셨을 거라고 믿고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타가 90도부터 180도입니다. 요거는 2, 4분면의 각이 아니에요. 표현이 요건 둔각입니다. 둔각. 90도부터 180. 그러니까 요 세타라는 것은 정확히 90도부터 180 사이 있는 거지 2, 4분면의 각은 현재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세타가 이런 범위 있을 때 6세타면 각을 6배로 하니까 좀 많이 커졌죠. 그리고 간격도 좀 벌어졌습니다. 자, 그것이 이 녀석의 동경하고 이 녀석의 동경을 갖다가 내가 표시를 해보니까 자, 일치가 됐다. 동경이 일치했다. 뭐라 그랬죠? 각이 같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동경이 일치했다는 것은 막대기의 위치가 똑같은 거죠. 각의 크기가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럼 동경이 일치했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타라는 각과 6세타라는 각은 일치가 됐다?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2, 4분면 쪽에 이렇게 있는데 요 각이 이제 세타라는 거죠. 그럼 6세타라는 각은 상당히 클 거예요. 6, 9, 54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 2바퀴 정도는 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6세타라는 각은 이 정도 크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동경이 일치했다 이거죠. 이렇게. 자, 요 빨간 게 6세타입니다. 그러니까 2바퀴 돌고 예를 들어서 2바퀴 돌고 이만큼 왔다. 요건 그냥 요만큼 왔다. 요만큼 돌아간 걸 제외를 하면 정확하게 6세타가 세타보다 지금 2바퀴 더 돌았죠. 근데 사실 뭐 2바퀴인지 3바퀴인지 제가 안 재봤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갖다 우리 공통으로 덜어내고 나면 이 6세타라는 녀석과 세타라는 녀석은 빼면 아마도 한 바퀴 아니면 2바퀴, 3바퀴 이런 정도의 각의 차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360도 곱하기 얼마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 n은 분명히 뭐 한 2나 3 그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자 빼니까 이제 5세타가 되겠죠. 자 이것이 360도 곱하기 n인데 이 세타라는 녀석 그러면 5로 나눕니다. 몇 도입니까? 72도인가요? 72도 곱하기 n 이렇게요. 네, 그런데 얘가 애초에 90에서 180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72 곱하기 2가 돼야죠. 2. 네, 그래서 n은 2. n은 2고 세타는 얼마입니까? 그럼 144도. 자, 확인 다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세타가 144도니까 세타 더하기 6도면은 얼마인가요, 이게? 150도인가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사인. 예, 세타 더하기 6도. 얘가 얼마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제가 그 사인의 정의 설명드리면서 150도라는 각이 둔각인데 이런 거에 사인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죠? 얘기했잖아요. 150도라는 각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시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150도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150도면은 대략 요 방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동경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동경 예를 들어 여기가 O라고 하고 여기가 P라고 하고요. 반지름 길이는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데 반지름 길이는 뭐 편안하게 한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뱅글뱅글 돌다가 150도라는 각을 이렇게 이루면서 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이 15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반지름분의 y좌표가 사인이고 반지름분의 x좌표가 코사인이다. 그런 얘기 했죠. 그죠? 근데 수선 쫙 내려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 삼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2대 1대 루트 3이라는 형태로 자, 이 녀석이 변의 길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 P점의 좌표는 그래 네가 150도라면 마이너스 루트 3,1 아니겠느냐. 반지름이 2일 때. 자, 그렇다면 사인 150도는 얼마? 사인 150도는 반지름의 길이 뭐 분의? 그럼 2분의. 자, Y좌표 누구? 1. 자, 요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정의도 제가 지난번에 정확하게 사인은 뭐다?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분의 1이라는 값,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동경이 그럼 반대편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동경이 반대편에 가 있다는 걸 그림으로 한번 다시 나타내 보게 되면 자, 이것이 세타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입니다. 그럼 반대편이면 1이 가야죠. 그죠? 1이 가야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돌고 뭐 이렇게 돌고 왔는데 요게 6세타라는 거죠. 동경이 반대편이면은요, 이때보다 180도를 더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고 180도만큼을 더 갔다. 예, 요렇게 더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반바퀴예요, 반바퀴. 자, 한 바퀴 반 또는 두 바퀴 반, 세 바퀴 반을 더 돌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세타보다. 자, 동경이 일치하면 한 바퀴 차이고, 자, 요거는 180을 더했잖아요, 그죠? 그럼 한 바퀴 반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얘가 두 바퀴면 얘는 두 바퀴 반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경우가 이제 동경이 반대편으로 가는 건데,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되면 사실은 문제는 끝난 겁니다.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 자,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이 세타라는 것은 72도 곱하기 n. 자, 180을 5로 나누면 36도인가요? 맞아요? 예. 그러면 세타라는 것은 90보다 조금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엔 n이 1이 되겠죠. 1. 72 더하기 36, 108도. n이 1. 그리고 세타는 108도.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역시 코사인 세타 플러스 12도.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2도. 자, 여기다가 12도를 더하게 되면 120도가 되죠. 코사인 120도. 이거 구하실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120도라는 각은 대략 그림자로 봤을 때 뭐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네, 120도. 그러면 120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이제 요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 요 각도가 이제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120도일 때 얘가 60도니까 B 자체는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나타나겠죠. 2대 1대 얘가 루트 3. 요 점의 좌표는 그러면 마이너스 1, 루트 3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코사인 값은 뭐 분의 뭐? 그럼 반지름 분의 누구 좌표? x 좌표. 자, 그래서 너는 반지름 분의 누구 좌표? x 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경이 일치했다, 반대편에 있다, 뭐 x축 대칭이다 등등등도 정확하게 식을 세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다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각 했으니까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그 호도법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풀기 전에요. 잠시 우리가 이 호도법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요. 호도법은 요것은 호의 길이를 이용을 하고 반지름의 길이 그 두 개 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부채꼴이 있을 때 이 녀석의 크기와 이 크기가 길이가 서로 같을 때 얘를 우리가 1이라고 자,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다. 그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1.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지금 곡선이잖아요. 만약에 저게 직선으로 쫙 펴져버리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는 실이고 요거는 막대기라고 합시다. 막대기의 양 끝에 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실이 이렇게 곡선으로 놓여져 있으면 얘를 조금 더 벌릴 수 있겠죠. 그래서 팽팽하게 잡아 다닐 수 있을 겁니다. 팽팽하게 당기면 그때가 60도가 돼요. 정삼각형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1이라는 요 크기는 60도보다는 조금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팽팽하게 잡아 다니면 아마도 조금 더 늘어날 텐데, 그래서 1이라는 이 호도법으로의 1이라는 각은 60도, 우리가 60분법으로 따졌을 때 60도보다는 조금 작다. 거기 그 교재 보시면 뭐 57.17 얼마 이렇게 나간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차피 무리수니까 얘도 뒤 소수점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1이라는 이 각.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 그러면 이게 숫자 1인지 각을 나타내는 1인지를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호도법으로 1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호도법이고 이게 원래 만국 공통어니까 설명을 할 때 이제 1 라디안 이렇게 읽어주면 얘는 그래 너는 호도법으로 재는 각의 크기가 1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RAD 얘를 붙여줘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센티미터, 미터 같은 단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이게? 호도법으로 했어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호도법으로 잰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왔어? 1이 나왔어.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게 파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자, RAD, 라디안 이렇게 읽어요. 이것은 180도를 의미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30도, 45도 다 나와 있죠? 다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외우시고. 가장 기본은 얘입니다. 얘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편안하게 이제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요런 이제 반지름의 길이하고 반지름, 이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를 1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부채꼴이 주어졌을 때 중심각과 반지름과 호의 길이, 자, 이 세 녀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R분의 L을 우리가 세타로 약속했으니까 암기하실 때는 L은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원을 자르지 마시고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자, 호도법 공부를 하셨으면 여러분이 이 두 개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을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은 또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제 문제 2번. 다음에서 60분법의 각은 호도법으로 고치고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고쳐라. 자, 72 이거 뭐예요? 72가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죠. 선생님 오타난 거 아니에요? 도 없잖아요. 도 없어요 원래. 원래는 뭐야? 72 라디안 라디안.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1라디안이 자 1라디안 몇 도입니까? 57점 몇 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각을 호환을 할 때는요.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자 여기 파이 라디안이죠. 파이 라디안. 기준이 파이라 그랬습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면 72 라디안은 몇 도? 여러분이 이제 비례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72 라디안이 몇 도? 파이 라디안은 180도. 파이 라디안이 180도일 때 너는 몇 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제 파이 곱해주시고 곱하고 나눠주시면 되겠네.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파이분의
72 곱하기 180도.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라디안으로 했을 때는 파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은 180도야. 그런데 72 라디안은 몇 도니 순서 잡아가지고 비례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나와 있는 5개 문제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315도는 어떻게 할 거야? 자, 315도를 라디안으로 고쳐야죠, 이번엔. 자, 몇 라디안? 몰라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으로 바뀐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순서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네모라는 각의 크기는 180도 분의 315도 곱하기 파이. 자, 그래서 315도하고 180도를 여러분이 약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분. 자, 약분할 때 뭐 45도로 약분이 가능하고요. 얘는 4고요. 얘는 7이죠. 그죠? 4분의 7파이. 자, 이렇게 각이 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쓰지만은 가급적이면 특수각의 형태는 여러분이 호도법의 형태로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60도 그러면 바로 3분의 파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자,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자, 이 공식들을 한 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문제. 반지름의 길이가 15. 자,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R은 15cm.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 자, 세타 120도. 그런데 여러분 120도를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주세요. 요거 3분의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세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L은 R 곱하기 세타. 이게 호의 길이인데 반지름 15 곱하기 세타 120도에 쓰지 않습니다. 3분의 2파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약분하고 10파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2분의 1 곱하기 15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파이. 2는 지우시고 자, 15니까 이거 하나 약분하면 되겠죠. 그죠? 5, 3, 15니까 15 곱하기 5파이. 15, 5, 25에 75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개 공식을 외워 놓으시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원의 넓이 곱하기 몇 분의 몇 이런 거 이제 안 씁니다. 그걸 뭐 잊어버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개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라디안을 도입을 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원 자르고 있으면 짜증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 호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파이 센티미터. 자, L은 파이. 이렇게 씁니다. L. 자, 2분의 1 R 제곱 세타. 세타는 L 이퀄 R 세타. 전부 다 R과 L과 S 이거 가지고 공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문제 읽으시면서 L이 얼마, R이 얼마, S가 얼마 이렇게 놔주는 겁니다. 그 다음 넓이가 파이. 자, S 너도 파이. 반지름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 L과 S가 모두 들어가 있는 공식을 우리가 하나 찾으면 되겠는데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이면서 2분의 1 RL입니다. 그러니까 자, 파이 집어넣으시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이것도 파이 넣으시면 돼요. 짠 지워지고 R이 얼마? R이 2. 자, 여기 반지름이 2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L은 R 세타이므로 집어넣으세요. L 너 파이고 반지름 2고 세타. 세타는 그러면 2분의 파이. 자, 2분의 파이. 파이가 180도니까 반 나눠가지고 몇 도? 90도가 되는 그런 형태의 부채꼴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을 그리지 않고도 이제 계산만으로 때려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까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2번하고 3번 문제가 그런데요. 두 녀석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연습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은 둘레가 80cm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넓이가 최대일 때, 이 무슨 말인가요? 자, 둘레가 80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채꼴이 원을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 뭐 평범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뭐 이런 정도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둘레는 일정한 거니까 이 둘레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이것이
합쳤을 때 80으로 일정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반지름의 길이를 조금 느리게 되면 이게 여기가 짧아지는 거고 각이 좁아지겠죠. 그죠? 반지름을 조금 줄이게 되면 각이 이렇게 호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넓이가 가장 넓을까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모양은 뭔가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건데요. 어차피 최대 최소를 논한다는 얘기는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또는 부등식을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함수 공부할 때 얘기 많이 했죠. 최대 최소를 잡는 큰 두 가지 방법은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또 하나는 산술기와 코시 같은 부등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범위를 잡는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걸로 처리를 할까요? 자, 둘레가 일정하다. 둘레가 80으로 일정하다는 말에서 자, 이 녀석은 일단 여기까지는 써줘야 되겠죠. 반지름 2개 하고 호의 길이를 더했더니 이게 80이래. 그 다음에 누가 넓이가. 그럼 S라는 녀석을 우리가 한 문자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이니까 여기서 이걸 넘겨가지고요 대입하세요. 그럼 문자가 있지만 RL 두 가지에서 한 가지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R 대신에 80 마이너스 2R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L 대신에죠. 그죠? 여기가 R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2분의 1 R, L. 요거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약분해버립시다. 40 빼기 R. 자, 그러니까 R 곱하기 40 마이너스 R이면 요건 R에 관한 몇 차? 2차, 그죠? 예, 요건 2차 함수가 돼버립니다. 이 S라는 녀석과 이 R 사이의 관계는 R의 제곱 요게 나왔으니까 2차 함수로구나. 그럼 내가 이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자,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기 딱 좋죠. 0하고 40에서 얘가 축과 만납니다. 가로축이 이제 R축이에요. 얘가 R을 의미하고요. 이 세로가 이제 S를 의미합니다. 자, 0 지나가고 40 지나가는 거예요. 뒤집어진 2차 함수의 형태가 되는데 이 바깥쪽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R이라고 하는 것이 40을 넘어도 안 되죠. 40을 넘어도 안 되고 음수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 2차 함수의 특성상 R이 얼마일 때 그러면 R이 20이 되는 순간 요 순간에 가장 큰 넓이를 가지게 되고 그때 넓이는 얼마입니까? 집어넣어 보면 알죠. 20 곱하기 20이니까 400 이렇게. R이 20일 때 넓이가 400이구나. 이거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넓이를 한 문자로 정리하고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자,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그런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산술기하라든가 코시 부등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잡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 이 문제도 물론 이 방법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넓이라고 하는 것은 R과 L의 곱이죠.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R과 L이 더해져 있을 때 합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니까 요거는 대표적인 산술기하를 적용하는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자, ER 플러스 L은 80으로 일정합니다. 크거나 같다.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2배 루트. 자, 내가 곱하고 있는 두 녀석, 내가 더하고 있는 두 녀석. 자, 요 녀석, 이쪽은 그 두 녀석의 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동그라미 세모 기억하시죠? 자, 산술기하 다시 한번 써볼까요? A 플러스 B 나누기 2 요게 산술평균입니다. AB 루트 요것이 기하평균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항상 성립하고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하고 B하고 뭐 할 때?
같을 때, 내가 지금 더하는 녀석, 곱하는 녀석, 그 두 녀석이 같을 때. 그 지금은 요게 A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요 녀석이 B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양변 2 나눠버리세요. 40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루트 2RL. 루트 보기 싫잖아요. 제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40의 제곱이면 1600. 그 다음에 이쪽은 2RL. 양변을 4로 나눠야 되죠. 그래 2분의 1 RL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400. 그 다음에 2분의 1 RL. 자,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는 R이 얼마일 때, 그럼 20일 때 그랬죠. R이 20일 때. 여기서는 그거를 요 산술기하 조건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A, B가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최대값이 나오는 순간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너랑 뭐 할 때? 같을 때. 요 등호는, 요거는 2R과 L이 뭐 할 때? 같을 때. 자, 둘을 더해서 80 그랬는데 둘이 같다? 각각 얼마야? 각각? 40이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R이 얼마일 때? R이 20. L은 그때 얼마? 40. 자,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아마 한 20이 돼야 되고 반지름이, 그리고 이게 40이 되고,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20, 40, 20, 그러니까 2배가 되겠죠. 그죠? 중심각 크기 얼마 그러면? 2라디안. 이런 모양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선생님, 뭐 이게 20인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요. 꼭 이게 2배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을 통해 가지고 중심각이 몇 라디안일 때 이게 최대의 넓이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연습 문제 보겠어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모두 일정할 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5개 그림이요, 그 바깥 라인 그 길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넓이가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이게 둘레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2R 더하기 L이잖아요. 그죠? 이 길이가 일정하다 이겁니다. 일정하다. 그럼 얼마로 일정하다고요? 몰라. 얼마인지 나도 모르죠.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 일정한 길이를 제가 편의상 뭐 그냥 A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4A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냥.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제가 A 하든 뭐 B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 4A 두께. 자, 넓이 S는요. S는 2분의 1 RL이고 합이 일정할 때, 자, 요 곱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럼 뭐 산술기하 쓴다 그랬죠. 그죠? 2R 플러스 L 그거 나갔다 2배 루트 2R 곱하기 L. 자, 요게 합이고요. 얘가 곱이고요. 산술기하 관계에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4A로 일정한 거잖아요. 그럼 4A 이렇게 2 루트 2RL. 약분할 거 약분하고 양변 제곱하게 되면 4A의 제곱이 되고 2RL. 양변을 갖다 이제 4로 나누게 되면 이게 A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는 가장 커서 A 제곱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누가? 넓이가. 그때 이때 이제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인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내가 더하는 두 녀석, 곱하는 그 두 녀석이 같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호는 이 R하고 L이 같을 때죠. 같을 때. 그러니까 이 R하고 L이 같을 때인데 문제는 요 2R하고 L은 합이 4A로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래 너도 그럼 2A고 너도 2A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이런 패턴은 나오기 때문에 2R이 2A고 그리고 L이 2A가 되는, 둘이 같은 순간이다. R은 A죠. 그러면 그죠? 짠 지우고 R은 A다. 그럼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채꼴의 형태가 반지름이 A일 때 호의 길이가 2A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뭐 대충 이런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 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요 길이가 A라고 치면 네가 2A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둘레가 4a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게 2라디안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 때 가장 넓이가 넓게 만들어지는 모양은 이 중심각이 몇 라디안? 2라디안. 자, 얘 비율이 1대 2가 되는 모양으로 만들어줄 때가 넓이가 최대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라디안이면은요, 뭐 그림상으로 이제 좀 바로 보이죠, 그죠? 4번 정도가 아마 2라디안에 가장 가까운 모양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눈으로 이제 보고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산술기하를 적용하는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자, 이 문제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는 대표적인 문제니까 하나의 예문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호도백과 관한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